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국민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란 세력은 고개를 숙일 것이다. 수괴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 세력은 곧 척결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돼 국민께서 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반송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소환장 및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탄핵 사건 지연의 의도가 명백합니다. 시간을 끌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저항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석 3분의 1인 국민의힘도 극우 세력 결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총리만 싸고 돕니다. 민주당만을 상대로 시간 끌기 성격의 협상전만 벌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뻔뻔함은 단연 눈에 띕니다. 그는 윤석열 내란을 방조하여 국수본 수사를 받는 처지입니다. 그를 총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 안정입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지고 방해합니다. 어제 광화문 앞을 가득 메운 국민은 국회 비상한 각오와 다짐을 주문했습니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주신 국민의 뜻을 반드시 받들어야 합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행보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를 둘러싼 이상징후를 엿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 통과, 상설특검 추천을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입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단호한 결의의 신호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을 발표합니다.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신용 같은 반대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발표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주장에 어떠한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위헌, 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입니다. 국정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은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한다 한들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해외 투자자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미 일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응원봉 든 시민도 트랙터를 탄 농민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정적 한방이 됐습니다. 다시 약속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가장 앞에서 가장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우선은 날짜가 언제인지 이거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아까 회견문 보니까 24일을 마지노선이면은 단독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좀 발을 맞춰가고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저희는 민주당과는 계속 지속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을 만든 것은 저희 당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 역시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언제 공개하느냐 시점은 계속 가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회 열기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이 기자회견 그래서 오늘 빨리 공개를 하고 24일로 민주당이 시한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더 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24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췄습니다. 22일 날 저희가 발의를 할 것으로 정확하게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서울경제 전문기자입니다. 그 24일에 민주당에서 시한을 준 거는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려면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특검법을 공포한다고 하면 혁신당에서도 이거를 좀 공유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상관없이 탄핵은 그냥 추진하는 건지. 탄핵을 발의를 하려면 저희 당만 탄핵안은 저희 당만으로는 발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하고 민주당에게 촉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이기는 하고 민주당과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분의 1이죠. 최적 3분의 1. 3분의 1? 네네, 예, 발의안입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제조기원의 2분의 1로 보시면 아니면 4분의 2로 보시면 그 입장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탄핵안은 151명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151로 가결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의원님인데요. 탄핵소추 사유 초청자가 계엄을 방관했다는 것인데 네. 그 만약에 한덕수가 탄핵된다면 권한대행 순번에 따라서 오늘 인물들도 이제 방관 의심된 분들은 계속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아직은 예, 이경철 변호사님. 아니 뭐 대표님 말씀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방조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유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역시 당시에 총리로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할 거라는 그런 사유 하나,
두 번째는 계속 특검법이라든가 재판관 관련된 것을 계속 지연하는 것이 내란의 동조 세력이라는 그런 의심을 저희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발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번에 따라서 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나오고 계신가요? 네. 머닝투데이 김도현입니다. 그 탄핵을 이제 뭐 총리 탄핵이나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거듭되면은 아무래도 탄핵 정국을 지체시키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탄핵 정국을 지체시키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지금까지는 한 총리가 탄핵 정국을 빠르게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순번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정 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와 같으면 한 총리가 있다고 해서 국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한 총리에게 달린 모습이고, 달린 이야기이고, 그것은 하루 이틀 안에 한 총리가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정 안정도 그렇고 지연도 저희가 그렇게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문 중에 민주당 행보가 지나치게 수권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언급하시는 건지. 네, 예. 저희 생각에는 저희는 초반부터 한덕수 총리가 탄핵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국정 안정의 기조로 가져갔고 한 총리를 탄핵하는 것이 국정 안정에 을 해칠 거라는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판단, 근데 국민의 판단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